안녕하세요. 테슬라 주주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기술 업계와 자본시장을 뒤흔드는 소식부터 알아볼 텐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2026년 상장을 공식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동안 일론 머스크는 인류가 화성에 갈 준비가 될 때까지 스페이스 X를 상장하지 않겠다고 수차례 공언을 해왔습니다. 주주들의 간섭 없이 장기적인 목표에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왜 갑자기 26년으로 상장 시점을 못 박았을까요? 단순히 로켓을 더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주 기반 AI 데이터 센터라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숨겨져 있는데, 현재 지구촌은 AI 혁명으로 인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아무리 많이 사도 그것을 돌릴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땅이 부족하고, 무엇보다도 그 막대한 열을 식히고 칩을 가동할 전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가 원자력 발전소까지 다시 가동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런데 일론 머스크와 제프 베이조스, 이 두 천재는 땅이 아닌 하늘, 즉 우주 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와 일론 머스크가 직접 컨펌한 내용에 따르면은 스페이스 X는 지구 궤도에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자인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이조스 역시 이미 1년 넘게 이 궤도형 AI 데이터 센터 기술을 비밀리에 개발해 왔습니다. 바야흐로 지구상의 클라우드 전쟁이 우주 클라우드 전쟁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우주는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에 최적의 환경일 수가 있는데,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적은 열입니다. 우주는 절대 온도의 0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라 냉각 비용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을 펼치면은 구름이나 밤낮에 영향이 없이 24시간 내내 무제한 청정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죠. 스페이스 X의 전략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에릭 버거 기자가 파악하고 일론 머스크가 인정한 로드맵을 보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인데, 단기적으로는 스타링크 위성을 업그레이드해서 분산형 우주 데이터 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장기 계획이죠. 스페이스 X는 달 표면에 완전 자동화된 위성 공장을 건설할 예정입니다. 지구에서 무거운 부품을 로켓에 실어 나르는 비효율적 방식이 아니라, 달의 풍부한 자원을 채굴해서 달 현지 공장에서 직접 AI 전용 대형 위성을 찍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계획의 활용 전정은 바로 운송수단입니다. 달은 지구보다 중력이 6분의 1밖에 되지 않고 대기가 없습니다. 스페이스 X는 이 점을 활용해서 달 표면에 전자기 레일건, 즉 매스 드라이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로켓 연료를 태워서 발사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자기부상 열차처럼 전기의 힘으로 위성을 가속화해서 우주 궤도로 쏘아 올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발사 비용은 사실상 제로에 수렴하게 되는데, 일론 머스크의 목표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연간 100테라와트 이상의 막대한 AI 컴퓨팅 파워를 우주 공간에 확보하는 것이죠. 이것은 현재 지구상의 모든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합친 것보다 거대한 규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26년 IPO는 이 천문학적인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한 자금 확보 차원입니다. 데이터 센터 위성을 설계하고 달기지를 건설하고 레일건을 설치하는 데도 수백억 달러, 아니 수천억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상장을 통해서 스페이스 X의 가치를 8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00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자금으로 인류의 컴퓨팅 한계를 돌파하겠다는 것이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한 기업 상장이 아니라 산업혁명의 무대가 지구 밖으로 이동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을 목격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시선을 우주에서 도로 위로 옮겨보겠습니다. 자율주행 시장 역시 뜨거운데, 구글의 웨이모가 최근 발표한 25년 성과 지표는 표면적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웨이모는 지난 한 해 동안 1,400만 건 이상의 유료 택시 운행을 완료를 했고, 26년 말까지는 주간에 100만 건 이상 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는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 완전 무인 주행을 시작했고, 도쿄와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 진출까지 선언을 하면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웨이모 사용자들이 차 안에서 보낸 시간이 380만 시간에 달하고 4개월도 인간보다 10배 낮다는 데이터는 분명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뉴스를 접한 일론 머스크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는 웨이모가 테슬라의 상대가 될 수가 없으며 이것은 훗날 명백해질 것이다 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자신만만할까요? 단순히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확장성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웨이모의 방식은 라이다 센서와 그리고 고정밀 지도 HD 맵에 의존을 합니다.
웨이모가 샌안토니오에서 무인주행을 시작했다고 해서 그 차를 당장 서울 강남이나 뉴욕 맨하튼에 가져다 놓으면 주행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 지도를 센티미터 단위로 미리 스캔하고 학습시켜야지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웨이모의 서비스의 확장은 도시 하나를 정복할 때마다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선형적 성장밖에 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FSD는 인간처럼 카메라로 보고 뇌로 판단하는 비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테슬라는 정밀 주도가 필요 없습니다. 처음 가보는 길, 공사 중인 도로, 비포장 도로, 어디든지 인간이 운전할 수 있는 곳이라면 테슬라도 운전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 깔린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이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신경망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보기에 웨이모는 화려해 보이는 온실적 화초라면 테슬라는 거친 야생에서 살아남는 최상위 포식자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 세계 모든 도로를 장악하는 것은 특정 구역에 갇힌 웨이모가 아니라 범용성을 갖춘 테슬라가 될 것이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확신입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경쟁력은 이미 판매량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홍콩 시장의 최신 데이터를 보면은 테슬라 모델 3가 개인용 세단 시장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데이터를 보시면은 테슬라 모델 3는 2위보다 무려 444%나 더 많이 팔렸습니다. 테슬라가 있고 그 나머지가 있다라는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의 저가 공세가 거세지지만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가치와 소프트웨어의 경쟁력 그리고 압도적인 충전 인프라를 갖춘 테슬라의 기술력은 여전히 견고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테슬라를 볼 때 자동차 판매량에만 일희일비하지만 사실 지금 가장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며 현금 창출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오늘 호주에서 들려온 소식은 테슬라 에너지가 얼마나 거대해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호주의 신재생 에너지 기업인 네오엔이 퀸즐랜드주에서 웨스턴 다운스 배터리 2단계를 운영을 시작함과 동시에 3단계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이 3단계 프로젝트의 핵심이 바로 테슬라의 대형 산업용 배터리인 메가팩 2X 라지입니다. 무려 312대의 메가팩이 이곳에 설치가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총 저장 용량은 2.3기가와트시에 달합니다.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2개 분량의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게다가 테슬라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엔지와 가상 배터리의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하드웨어 판매를 넘어서 소프트웨어 기반의 에너지 거래 수익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산업용뿐만 아닙니다. 가정용 에너지 저장 장치인 파워월이 25년 성적표는 그야말로 경이롭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만 대 이상의 파워월이 설치가 되었고 이를 통해 사용자들이 절약한 전기요금만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100만 대의 파워월이 개별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거대한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가상발전소라고 불리는데 전력망에 문제가 생기거나 전력이 부족할 때 각 가정에 있는 파워홀들이 동시에 전기를 쏴주면서 블랙아웃을 막아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650만 건의 정전을 예방을 했고 8만 9천 건의 가상발전소 이벤트가 발생이 되었다는 통계는 테슬라가 이미 전 세계의 전력망을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기업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잠시 주춤할 때 에너지 부분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테슬라의 전체 이익을 방어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기술적 혁신의 날개를 달아줄 거시경제 환경의 변화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0.25% 추가 인하하면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금리 인하는 테슬라와 같은 기술 성장주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강력한 호재입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을 높여서 차량 판매를 촉진하고 미래 이익 가치를 높여서 기업 가치 평가를 상승시킵니다. 특히 26년 스페이스X의 상장을 앞둔 시점에서 유동성이 풀린다는 것은 상장 흥행에 불을 지피는 격입니다. 결국 금리 인하는 테슬라의 본업과 미래 사업인 우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더 쉽게 조달할 수 있게 만드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투자자들은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자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퀀텀 점프를 원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려면 테슬라라는 든든한 본진 이외에 다가올 26년에 내 계좌를 폭발시킬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 스페이스 X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은 스페이스X는 26년 역사상 최대 규모인 1조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200조 원의 기업 공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우주 데이터 센터와 달 표면 위성 공장 계획 말씀을 드렸죠. 스페이스X는 그 계획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26년에 스페이스X가 진짜로 상장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테슬라가 지난 10년간 전기차 혁명을 이끌었듯이 스페이스X는 인류를 다행성 종족으로 만드는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업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냉정한 현실이 있죠. 상장은 빨라도 26년부터일 겁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죠. 게다가 지금은 당장 비상장이라서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림의 떡입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구경만 하실 겁니까? 남들이 아쉽다, 상장할 때 사야지 기다릴 때 진짜 고수들은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금의 당장 기회를 선점합니다. 스페이스X가 상장하면 덩달아 폭등할 수밖에 없는, 아니 덩치가 작아서 더 가볍게 날아갈 녀석들을 미리 잡는 것이죠. 제가 며칠 동안 분석한 자료를 하나 공개를 할 건데, 이건 월가 세력들의 우주 투자 바이블로 삼는 스페이스 캐피털의 따끈따끈한 25년 3분기 최신 보고서입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은 이 초록색 막대 그래프 보이십니까? 이번 3분기에만 우주 산업, 그 중에서도 인프라 분야에 무려 44억 달러를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쏟아져 들어왔는데 지난 5개 분기 중에 최고치입니다. 경기 침체다 뭐다 해도 로켓을 만들고 발사대를 짓는 이 기반 시설 쪽에는 돈이 미친 듯이 몰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더 놀라운 문구가 나옵니다. 국방이 성장을 주도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전에 스페이스X의 레일건과 데이터 센터가 결국 국가 안보와 연결이 된다고 했죠.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우주군 강화 기조와 맞물려서 미국 정부의 천문학적인 국방 예산이 이 인프라 기업들로 흘러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주 기업들은 정부가 돈을 대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페이지를 보시면은 맨 왼쪽 주황색 부분 인프라 섹터를 보시면은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스페이스 X가 있죠. 상장하면 우리가 무조건 사야 할 대장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옆으로 잠깐 보면은 로켓랩도 있고 레드와이어도 있고 바다도 있고 스페이스X와 함께 우주뼈대를 만드는 수많은 기업들이 여기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이제 화려한 꿈만 파는 기업은 가고 실제로 로켓을 쏘고 부품을 납품하는 실적이 있는 기업에 돈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이 자료와 브라이스테크의 밸류체인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그 결과 스페이스X 로켓과 데이터 센터 위성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부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아직 시장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숨겨진 저평가 부품주들을 찾아냈습니다. 이 종목들은 스페이스X가 상장 이슈를 탈 때마다, 로켓을 발사할 때마다 테슬라보다 몇 배는 더 가볍고 탄력 있게 움직일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여의도증권가나 월가에서도 우주항공 리포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은 세력들이 이미 매집을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제가 근데 지금 유튜브 공개 영상에서 이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주식이라고 해도 한꺼번에 매수세가 몰리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우주 섹터는 뉴스 하나, 발사 일정 하나의 변동성이 큽니다.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점과 여러분이 보는 시점 차이 때문에 자칫하면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죠. 유튜브 알림만 믿다가는 이미 버스가 떠난 뒤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100% 무료로 제가 원하시는 분에게만 공유를 해드리고자 하는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더보기란이 있는데, 더보기란 클릭하시면은 링크가 나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구글 폼이 나오는데, 필요하신 내용 체크하고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고,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도 하단에 보면은 더보기를 눌러서 확장을 시킨 다음에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체크 후에 전화번호와 함께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빠르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을 매수하시면 테슬라로 묵직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챙기시면서 스페이스X의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그리고 내년 상장 이슈가 터질 때마다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양방향 수익 구조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 계좌에 나만의 일론 머스크의 ETF를 만드는 것이죠. 로켓은 카운트다운이 끝나면 기다려주지 않고 발사가 됩니다. 기회는 지금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